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며 노인복지 정책을 담당해온 전 복지정책관 김한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직접 정책을 만들면서 만난 78살 김영자 할머니가 30년 동안 놓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억 4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40만 원씩 30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할머니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옆집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알게 되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30년 동안 매달 40만 원을 못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그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30년간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직접 만들고 시행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정작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정부 혜택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정책 담당자로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과 함께 놓치면 안 될 혜택들을 내부자의 시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도 김영자 할머니처럼 몰랐던 큰 혜택을 찾게 될지도 몰라요. 아이고, 1억이 넘는 돈을 놓쳤다니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현실이에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시대의 복지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옆집, 윗집, 아랫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진짜 유용한 생활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놓치면 절대 안 될 10가지 복지 혜택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혜택은 기초연금이에요.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현재 월 최대 33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자격이 안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기준이 훨씬 넉넉해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이 210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33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하는데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작은 사업을 했다고 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분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하거든요. 일반 재산은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2억 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들고 가시면 돼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복잡한 서류는 다 알아서 확인해 주거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면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결과가 나와요. 승인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달 통장으로 입금돼요. 한번 승인받으면 매년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혜택은 의료비 지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의료비 부담 때문에 아픈 걸 참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의료비를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독감 예방접종을 완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무료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지역에 따라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국가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 공짜로 받을 수 있고요. 만 70세 이상이시면 치매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초기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또 안과 검진, 치과 검진도 정기적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검진을 안 받으시는데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최고의 약이에요. 작년에 72세 이순분 할머니도 처음엔 검진을 받기 싫어하셨어요. 아픈 데도 없는데 괜히 병원 가서 트집 잡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셨거든요. 하지만 가족들 권유로 받아보신 결과 초기 당뇨를 발견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만약 늦게 발견했다면 정말 큰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검진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어요. 입원비, 수술비도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혹시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시다면 꼭 주민센터에 상담받아 보세요. 세 번째 혜택은 주거급여 지원이에요. 집세나 관리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이죠.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이 약 11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임차 가구는 지역에 따라 월 13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 분도 월 3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전세나 월세 모두 해당되고 고시원이나 쪽방에 사시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가 가구는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낡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꼭 알아보세요. 보일러 교체, 지붕 수리, 화장실 개조,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수선 유지 급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요. 경보수는 도배, 장판 같은 간단한 수리로 45만 원까지, 중보수는 창호, 단열 등으로 200만 원까지, 대보수는 지붕, 기둥 등 구조 보수로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혜택이에요. 집이 낡아서 고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고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예요. 전기료, 가스료, 연탄비 등을 지원받는 제도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서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은 연간 16만 원, 2명 이상 가구는 20만 원을 지원받아요. 여름철 에어컨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말 소중한 혜택이죠. 신청도 간단해요. 주민센터에 가서 바로 신청하시면 카드 형태로 받으실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지역 난방, 등유, 연탄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유효 기간이 있으니까 받으시면 빨리 사용하세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거든요. 여름철에도 에어컨 사용료 걱정 안 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통신비 지원도 있어요. 요즘은 휴대폰이 필수인데 통신비 부담도 만만치 않으시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만 6천 원까지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도 월 10,000원 정도 할인되고요. 휴대폰 기본료, 통화료, 문자료, 데이터 요금 등이 할인돼요. 각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해줘요. 작은 돈 같지만 1년이면 3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에요. 이것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돼요. 인터넷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인터넷 쓰시는 분들은 월 10,000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런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하세요. 여섯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아직 건강하시고 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신청할 수 있고 공익활동이나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요. 공익활동은 학교나 공원에서 아이들 안전 지도하는 일,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도우는 일 등이 있어요.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일주일에 3일 정도 일하시면 돼요. 사회 서비스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돌보는 일,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일 등이 있어요.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전문성이 조금 더 필요한 일들이에요. 시장형은 카페나 식당 운영, 청소 용역, 육아 도우미 등의 일이 있어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일들이에요.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고 외로운데 일을 하면서 다른 분들과 어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신청은 매년 말부터 시작해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경쟁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일곱 번째로 교통비 지원이에요. 이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만 65세 이상은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서울은 지하철과 버스 모두 무료고 부산도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무료예요. 경기도는 버스비를 할인해 주고요.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도 비슷한 혜택을 제공해요. 매달 교통비만 해도 1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어디 나들이 가실 때도 부담 없이 다니실 수 있고요. 병원 갈 때, 장 보러 갈 때,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모두 무료니까 얼마나 좋아요. 경로우대증이나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도도 확인하시고 환승 방법도 알아두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버스나 지하철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해요. 여덟 번째는 문화누리카드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연간 13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영화 관람, 공연 관람, 도서 구입, 국내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공연장에서 국악이나 연극도 감상하고 서점에서 책도 사고 국내 여행도 갈 수 있어요. 문화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하면 집으로 카드를 배송해 주거든요. 카드를 받으시면 가까운 영화관이나 서점, 여행사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책이나 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문화생활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예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면 이런 문화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어요. 아홉 번째로 식사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혼자 사시거나 식사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경로 식당에서 무료 또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하실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경로 식당은 대부분의 동네에 있어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제공해요. 혼자 식사하기 외로우신 분들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드실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급식 서비스는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해서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죠.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까지 배달해 주는 곳도 있어요. 하루 한 끼라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혜택이에요. 영양가 있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드실 수 있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외로움도 달랠 수 있고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할 수 있어요. 소득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니까 미리 신청해 두시면 좋아요. 10번째는 장기요양보험이에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20% 정도만 내시면 되고 저소득층은 더 할인받을 수 있어요.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목욕, 식사, 청소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방문 목욕은 목욕 전용 차량이 와서 집에서 목욕을 도와주는 거고요. 방문 간호는 간호사가 와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예요. 주야간 보호는 낮 시간 동안 데이케어 센터에서 식사, 목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단기 보호는 며칠 동안 시설에서 돌봐주는 서비스고요. 가족들도 큰 부담 없이 어르신을 돌볼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예요. 혼자서 모든 걸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시면 돼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전화나 방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조사원이 집으로 와서 확인해요. 이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혜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주민센터는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예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더 빠르고 편리해요. 신청할 때 꼭 준비하실 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에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면 돼요. 통장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가져가시면 돼요. 소득이나 재산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계속 물어보시고 이해될 때까지 설명 들으세요. 공무원들이 도와드리는 게 업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하세요. 여러 가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혜택들은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거든요. 세금도 내고 사회에 기여하며 사셨으니까 당당히 받으셔야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어려울 텐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제도니까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혹시 복잡하거나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도 잘하고 정보도 빨리 찾으니까요. 가족이 함께 도와서 신청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복지 혜택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혹시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 과정을 도와드리세요. 어르신들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가짜 지원금 사기가 정말 많아요. 정부에서는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아요. 정부 지원금 나왔는데 수수료 먼저 보내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오면 100% 사기예요. 진짜 정부 혜택은 모두 주민센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받아요.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앱을 설치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또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마감된다면서 재촉하는 것도 사기 수법이에요. 정부 혜택은 기준에 맞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카드 정보를 물어보는 것도 사기예요. 정부는 이미 여러분의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혹시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확실하지 않은 건 절대 진행하지 마시고요. 가족들과도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제가 정책을 만들 때도 항상 사기 예방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시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혜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지원, 노인 일자리, 교통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식사 지원, 장기요양보험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이 모든 제도들은 제가 정책 담당자로 있을 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모두 소중한 제도들이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받지 못하고 계신 게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김영자 할머니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메모지에 적어 두시고 내일 아침에 주민센터에 전화부터 해보세요.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특히 기초연금은 정말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새로운 이재명 정부 시대에도 이런 복지 혜택들은 계속 유지되고 더 확대될 예정이에요. 제가 정책을 만들 때부터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거든요. 여러분이 당당히 누리실 권리들이니까 꼭 챙기시기 바라요. 정부에서 만든 좋은 제도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제가 30년간 공직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때였어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도 소중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도와가며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요. 또 자녀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의 복지 혜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 과정을 도와드리세요. 디지털 시대에 어르신들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족이 함께하면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제가 정책을 만들 때 항상 염두에 뒀던 건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였어요.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그런 취지에 맞게 여러분들도 이런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최근 것으로 준비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담당자에게 꼭 물어보세요. 혼자서 헤매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중요해요.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돼요. 승인이 나면 대부분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카드 형태로 받으실 수 있어요. 사용법을 잘 모르시면 설명을 들으시고 유효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오늘 제가 30년간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들만 골라서 말씀드렸어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제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그게 제도를 만든 취지에도 맞고 여러분의 권리이기도 해요. 제가 공직에서 은퇴한 지금도 어르신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유용하고 실질적인 생활 정보로 찾아뵐게요.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김영자 할머니처럼 웃음 가득한 날들로 채워지시길 응원할게요. 정부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